오늘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데 알면 매우 좋은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몬티 라이언의 피부는 인생이다 라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피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피부로 나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이것을 알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 책의 저자인 몬티 라이먼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요,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오고 임페리얼 컬리지를 나오고 의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보다 더 한마디로 이분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영국 왕립학회 선정 2019년 올해의 과학도서 최종 결선작으로 이 피부는 인생이다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왕립학회가 얼마나 저명한 곳이냐면요, 영국 왕실에서 공인한 최고의 과학자들의 모임입니다. 1660년에 출범을 해가지고요, 유럽에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자연과학 학회예요. 약 350년 넘게 영국 왕실이 직접 투자를 지속하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찰스 다윈, 아이작 뉴턴 등 이런 우수한 과학자들이 이 왕립학회 출신이에요. 현재까지 8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최고 수준의 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왕립학회에서 최종 결선작으로 선택한 책이 바로 이 피부는 인생이다인데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피부에 관한 책이에요. 이 몬티 저자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피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정말 이 피부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피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엄청난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딱 피부 하면은 우리가 처음 딱 떠올리는 거는 예쁜, 그쵸, 청결한 그런 미용적인 측면에서의 피부를 떠올리잖아요.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부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인간 역사의 변화까지도 심리, 사회, 생물학 이런 관점에서 통틀어서 굉장히 통섭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에 관한 단 한 권의 책. 그래서 뭐 피부 트러블이 있든 이 피부를 더 맑고 청결하게 만들고 싶든, 그리고 이 보이는 피부로 인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첫인상을 갖게 되는지 심리학적인 그런 것들,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것들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으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책의 목록을 말씀드리면 만능 기관, 다양한 피부의 기능, 그리고 진드기와 미생물의 천국,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피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감, 그리고 피부와 태양의 이야기, 피부 노화, 그리고 죽음, 그리고 심리적 피부, 사회적 피부, 그리고 피부가 일으킨 분열, 질병, 인종, 성별의 그런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 철학 이런 부분과도 이런 피부가 연결돼 있거든요. 정신적인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즉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포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전문가들이 이런 평을 했어요. 몬티 라이언 박사의 피부는 인생이다. 이 책은 피부와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아내고자 연구한 그의 연구 기록이자 독자의 시야와 생각을 넓혀주는 등대와 같은 책이다. 그러니까 피부의 눈으로, 피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정말 이 책을 읽는 그런 독자의 시야, 생각, 통찰 이런 것들이 넓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등대의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이 책을 매우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피부가 왜 중요하고 왜 우리가 알아야 될까? 나 피부과 의사도 아닌데 왜 알아야 될까? 먼저 우리 몸에서요, 이 피부만큼 잘 뛰는 기관이 없어요. 이 얼굴, 그렇죠? 이 팔, 옷은 입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드러나서 상대방에게 비춰지죠. 혹 하나의 예를 들자면 조금 얼굴이
덜 매력적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조금 예쁘지 않은 것 같더라도 피부가 굉장히 맑고 건강해 보이면, 윤기 흘러 보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비춰지잖아요. 그 피부만큼, 그쵸? 우리 몸에서 상대방에게 눈에 잘 띄는 기관이 없고 다 그 사람이 직관적으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 거기에 있어서 피부만큼 대단한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보고 만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피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쵸?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체에서 무려 9kg의 무게를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몸무게가 예를 들어 내가 한 70kg 된다고 하면 우리 몸에서 10% 이상,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제곱미터의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보이는 측면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저명한 정신분석가이자 임상심리학자인 디디에는 말했습니다. 자아는요, 곧 피부라고요. 피부가 인간의 자아를 형성한다는 피부자아 이론, 피부자아 개념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어떻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아관이 바뀔 수가 있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를 형성하는 피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 봤는데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피부가 가장 바깥에 경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피부를 통해 우리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 피부 안에는 여러 신체 장기들이 있죠. 그리고 정신과 마음도 이 피부가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즉, 이 피부를 접점으로 신체 내부,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내부의 건강과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이 두 개가 소통을 하는 그 접점이 바로 피부라는 거예요. 이런 접점으로서의 피부에 대한 책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감정과 의견, 의문의 망토에 둘러싸인 멋진 수수께끼다. 이 미지의 영역에 관한 과학적인 사실들이 발견될 때마다 인체에서 가장 간과된 기관이 사실 가장 매혹적인 기관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피부는 생존부터 사회적 소통 기능에 이르기까지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흡사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니까 이 피부의 역할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소위 맥가이버 칼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다방면에 걸쳐 있다는 것이죠. 이 피부의 영향력이 말이죠. 피부는 외부 세계의 위협에서 인체를 지키는 방어막인 동시에 피부에 자리한 수백만 개의 신경 말단이 삶의 모든 과정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 피부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만나는 거예요. 피부는 물리적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 사회적 부분에도 정교하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벽과 창문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벽, 그리고 우리 내부가 밖으로 보는 그 창문, 그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물질로 이루어진 이 피부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상태와 바깥쪽 상태, 사회적 소통을 모두 대변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 어떻게 보면은 1타 2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안과 밖을 모두 대변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피부 건강이, 피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건강한 피부를 만들려면 뭔가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그쵸? 그래야 우리 먹은 게 다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여드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여드름 관련해 가지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여드름이 있는 사람 5명 중 1명이요. 20%꼴이죠.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드름, 요
피부에 이렇게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체에서는 굉장히 작잖아요. 여드름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나이 같은 성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뾰루지나 피부의 어떤 반점 이런 것들로 충분히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약 20% 정도가 자살을 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드름 때문에 놀림을 당했건 당하지 않았건 여드름 자체가요, 자신감과 사회성 발달, 정신적 행복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실은 그리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았죠. 이것을 다루는 게 바로 이 피부는 인생이다 라는 책입니다. 여드름 관리에 실패하면,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피부 질환이죠.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지 않으면 악순환에 빠져가지고요, 우울증과 불안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외모 지상주의 그런 흐름들이 더 세잖아요. 그러면 이 20%가 앞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 피부 질환,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의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 피부로 드러나는 수십 가지 변화는 그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정신적, 마음적, 심리적,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내적인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랍고 흥미로운 연구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태평양에 열대 천국이라고 불리는 키타바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지구상에서 서구식 식단에 전혀 영향을 받은 적 없는 최후의 집단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주민들의 주요 먹거리가요, 과일, 뿌리채소, 고구마나 참마, 코코넛, 생선을 주로 먹고요. 주로 주식은 식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게 됐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탄수화물 혈당 지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그 탄수화물 혈당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지방 섭취량은 서구식 식단에 비했을 때 적지 않았어요. 자, 이들이 건강할까 건강하지 않을까? 우선은 심장 질환과 뇌졸중 발생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단을 통해서 이제 서구에서는 구석기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이 식단이 탄생되고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한 가지 확인된 놀라운 연구가 있는데요. 참가자 1200명 중에서요, 이 키타바 섬에서 사는 주민들 단 한 명도 여드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검사를 실시한 대상자 전체에서요, 뾰루지나 농포, 여드름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서구식 식단이 이 피부 질환에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다라는 것이죠. 즉, 식생활이 서구화되면 될수록 이 여드름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체중, 나이, 성별도 이 여드름에 영향을 주겠지만 여드름 발생률은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당 지수가 높으면 여드름 발생률이 높아질 거고, 이거는 우울과 불안도를 증가시키고 극단적으로는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피부 질환과 관련된 먹거리, 그 부분에 관련하여 잘못된 상식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내고 있거든요. 우유와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더 잘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랬거든요. 예전부터 우유와 초콜릿이 이 여드름에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별로 탄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상식도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흥미로웠던 점은 이성을 유혹하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윤기 나는 피부라는 거예요. 피부가 건강하고 윤기가 나면 어느 정도 이성을 유혹하는 데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 정도가 생각보다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성적 파트너를 찾을 때 윤기 나는 피부는
튼튼한 건강한 사람이라고 우리 이제 면역계가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쏠리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만한 사람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외모, 학력, 지성 이런 것만큼 윤기 나는 피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윤기 나는 피부는 어떻게 만드느냐? 피부과를 다닐 수도 있고 고액의 화장품 그런 관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먹을 것을 잘 먹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당근, 토마토, 피망 여기에 카로티노이드라는 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걸 먹으면 윤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꿀 정보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피부가 인체에서 가장 사회적인 기관임을 알 수 있다. 이 피부가요, 가장 사회적인 기관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가장 사회적인 기관. 궁극적으로 피부는 물리적인 영역을 초월하여 우리의 믿음과 언어, 사고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자신감을 갖고 싶고 나의 언어를 더 긍정적으로, 나의 사고를 더 진취적으로 만들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공부를 통해서든 어떤 여타의 활동을 통해서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피부 건강, 피부 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 여드름은 피부 질환의 하나죠. 이것뿐만 아니라 장미증,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백반증, 피부 색소가 사라지는 이런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중증 임상 우울증까지 겪게 되는 그런 사례들, 그리고 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다시 자신감을 찾는 그런 사례들도 나와 있습니다. 너무 태양에 노출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피부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이 피부를 최상의 상태로. 그 기준점을 갖고 살아가면은 그만큼 더 건강하고 굿 라이프,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가꾸어야 할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피부. 가장 눈에 잘 띄는 거죠? 그리고 이 피부는 하나의 국경 같은 거죠? 접경지대 같은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나의 정신적 상태, 내가 매일 먹는 그런 일상 습관들,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이 피부로 드러났을 때 상대방은 나를 첫인상을 그 피부로 보게 되죠. 타인과의 접촉과 소통, 그 부분까지도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는 자아다, 피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이 왕립학회 선정 과학도서 최종 결선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길 원하고 미래에 있어 더 건강하고 진취적인 자아를 갖고 싶다면 공부도 중요하고 사교활동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피부를 개선한다는 그런 마음가짐, 생각, 실천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피부가 건강해지고 맑으면 그만큼 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용적인 측면, 지금도 괜찮긴 한데 더 낫게 만들고 싶어요. 혹은 어떤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고 싶어요. 과학적 원리들을. 이 피부는 인생이다라는 책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D와 선크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실용적이고 유용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꿀팁들도 알알이 속속 묻어나 있으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책의 또 재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한번 피부의 관점에서, 피부의 눈으로 한번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대한 올바른 과학적 관점을 지니고 싶다면 이 피부는 인생이다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모두 피부 미남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